네, 안녕하십니까. 공선배TV의 지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렬별로 제가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번 시간에 시간이 되면 다른 직렬도 하겠지만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다른 직렬도 조금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하면 조금 많이 뽑기도 하고요. 또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건 다들 알고 있죠. 예. 공무원 시험이 커트라인별로 조금 다 이유가 있죠. 예. 커트라인 높은 직렬들을 보면 조금 편하달까, 또 그러면서도 약간 권한도 좀 있고. 근데 컷이 낮은 직렬로 가면 이제 민원이 많고 공무원이 좀 힘들고,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갑질 하잖아요. 그 갑이라는 개념이 갑과 을이 이렇게 만나서 뭐 계약을 하고 할 때 되면 갑이 우월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대부분 어떤 계약을 하든지 하면 상대방 일반 국민들하고 보면 갑이 위치해 있는데, 사회복지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 조금 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갑의 위치에 있지를 않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이 갑이고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좀 힘들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힘이 들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힘이 드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구태여 갈 이유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건 현실적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가졌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인들, 국회의원, 국민들을 대의해서, 국민들을 대리해서 국정을 수행하고 하지만, 따지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 권리 행사하고, 자기들 갑질 중에 갑이잖아요. 근데 공무원들도 보면 이제 사실 그런 이야기 봤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메리트라고는 입사할 때 성적이 낮다는 것, 그 다음에 성적이 낮은 만큼 이제 공무원이 되고 나서 조금 민원이 많고 일이 조금 힘들다 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또 타당하죠. 계산이 좀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사 이런 사람들 보면 고등학교 때 성적이 0.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10년, 11년 해야 전문의 따고, 또 병원 차리가 돈을 많이 들어가고 병원 차려야 되고, 그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의사들 되면 명예도 있고 재산도 부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어느 정도 계산도 맞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사회복지 공무원은 이제 컷이 좀 낮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 이런 위치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비교했을 때, 현재는 이러던데 미래도 더 나빠지면 조금 계산을 달리 해봐야 되거든요. 반대로 지금은 조금 안 좋은데 미래에는 더 좋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충분히 감내해서 또 노력해서 선택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제도가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5년 이렇게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3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도 사회복지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 한참 뒤에 사회복지라는 게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복지라는 제도가 막 생긴 거죠. 그전에는 이제 국가가 예산이 없으니까 복지의 개념이 이제 안 됐죠. 그러니까 선진국화 될수록 복지의 개념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도 투그레이브 하는 그 선진국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잘만하니까 저는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진국쯤 되는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복지가 도입이 된 거죠. 처음에 사회복지가 도움될 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공무원이 어떤 힘들다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냥 대학교 나와서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사회복지 공무원 되는 줄 알고 아마 그분들 중에서는 실력이 좋아도 아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고 보니까 옆에 있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비교가 되잖아요. 주민센터 가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있잖아요. 근데 일이 다르니까 직렬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업무가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보면 그렇게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게 그리 많지 않은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그 뭐 기초연금 주고 노령연금 주고 만나는 분들 다 열악한 분들이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약간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도 좀 많아졌고요. 처음에 공무원 이제 점점적으로 뽑아들니까 처음부터 공무원 숫자가 수에 충당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뭐가 나와요? 자살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가 과다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많았어요. 거기는 업무 자체도 힘들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더 힘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이 이게 크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 다 자가용 없으면 나도 자가용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고급차 타고 다니면 나는 조금만 경차 타고 다녀도 상대적 빈곤감이 더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그런 건데 이 경쟁이 치열한 나라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게 없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단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뭐 자살도 하고 뭐 엄청 힘들다고 신문에 뭐 자주 났었죠. 그런데 최근에 한 10년 동안 사회복지 공무원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을걸요. 아마 지금 공시생 여러분들께서는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사회복지 공무원 자살하는 소리 못 들었는데 아마 하실 거예요. 물론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나이가 뭐 30대 중후반 되는 사람들은 내 고등학교 때 들은 것 같아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 하는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일에 대해서 좀 어렵다, 힘들다, 민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입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어도 적응을 하는 거죠. 네. 오히려 최근에 사회복지직 말고 다른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1년에 한두 건씩 생겼죠. 뭐 유명한 사건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저는 뭐 미리 마음 준비했다가 공무원 철밥 터이고 공무원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들어갔다 보니까 야근도 하게 되고 또 일도 모르는 일은 또 힘들다는 느껴지고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점수가 이제 그래요. 행정직군은 올해만 해도 행정직군은 400 한 일반 행정직이 420점 정도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는 330점, 340점 이런 수준에서 잘렸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80점, 90점 차이면 엄청 크죠. 80점, 90점이면 16문제 이렇잖아요. 뭐 16문제면 5과목이 지금 한 과목에 3문제씩 더 틀려야 될 점수인데 차이가 많이 나죠. 만약에 내가 공부를 더해서 사회복지직 커트라인 보다 일반 행정직 컷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면 후퇴어 사회복지직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제가 가르친 수험생 중에도 일반 행정직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인데 사회복지직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일반 행정직에 안 했냐 하니까 저는 뭐 사회복지가 적응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조금 틀렸죠. 뭐 조금 틀리는데 많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조금은 틀렸지만 다수는 그렇게 안 하니까요. 저도 공무원 시험에 국가직 일반 행정직에 합격했을 때 제 면접관 하시던 분이 저보고 기술직을 왜 안 했냐고 저한테 나무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왜 그러실까 했는데 사실 그분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20대인데 그분은 50대쯤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수험생한테 소개해드리면 꼭 내같이 생긴 분이에요. 좀 점잖게 생긴 분인데 너 왜 기술직 안 쳤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행정직이 좋아서 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내가 기술직인데 기술직이 훨씬 낫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이제 공무원 제가 한참 하고 나서까 그분 말씀이 제가 이해는 됐죠. 예. 근데 꼭 이제 기술직 더 좋다는 건 아니고 아마 그분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가 일반 행정직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라면 구태여 사회복지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공부를 좀 하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행정직 가려면 아무리 안 돼도 85와 90을 섞어야 되거든요. 조금 더 많이 가더라도 80점대 근처 돼야 되거든요. 80점대. 올해는 좀 많이 뽑아서 좀 내려간 데가 있지만 근데 그 점수가 그렇게 안 되고 한 70점대 70점, 60, 65점 이렇게 섞이 그 점수로 내가 1년 대에도 안 되겠다 싶은 사람 같으면 사회복지직을 가는 게 맞죠. 예, 현명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학과 나온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 공무원은 되고 싶고 점수는 전과목 70점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요즘은 사회복지 연수받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이버 연수받고 학점 따서 하는 게 있거든요. 전문대학이 자기면 됩니다. 고졸도 돼 있는데 고졸은 좀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전문대학에서 학점 받고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2017년도 학교생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 생활을 잘하고 있는 학생, 지금 공무원도 있습니다. 또 올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학생이 있고, 제가 사회복지직을 그 학생 다른 직렬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직을 하라고 추천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 말 안 듣더라고요. 자기 눈이 높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시험 치고 나더만은, 올해 시험 치고 나더만은 자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 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직 도전하려고 그렇게 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늦었지만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안 되고 공무원은 하고 싶다면 그 대부분이 이제 여자 수험생이거든요. 사회복지는 남자 수험생이 좀 적다 보니까 남자는 가면 양평이 돼서 좀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 수험생이 많다 보니까 공부가 조금 낮고 그런 학생들이면 사회복지 하는 게 저는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현재가치, 미래가치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까 제가 초장에는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 했잖아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금 조금 힘들지만 앞으로도 더 힘들 거냐. 그러면 제가 적극 추천도 못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좀 덜 고생하고 좀 더 편하다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 사회복지하고 지금은 또 다르지 앞으로 또 달라질 거거든요. 사회복지라는 게 지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만나는 사람이 생기가 좀 어려운 기초생활주급자라든지 좀 낮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복지 혜택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이제 중간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잘 살수록 사회복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회복지 예산을 안 쓴다면 우리 사회간접자본이나 뭐 이런데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사회복지 예산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 40%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거의 사회복지라는 게 뭐 거의 무상 지원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복지가 안 들어가면 뭐 다른 데만 펼쳐겠죠. 근데 앞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점점 많아질 거고 또 그걸 혜택을 받는 사람들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국민들도 또 약간 의식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만나는 그 분들도 그 과거보다는 조금 더 사람이 뭐 지적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있어서 공무원들을 덜 피곤하게 하고 또
공무원 혜택을 주면 전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뭐 감사합니다라고도 말도 할 줄 아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 전에보다는 앞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일반 행정직보다 80점 정도가 낮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올 80점은 이제 5과목 400점이잖아요. 올 80점이면 절대로 내가 볼 때는 불가능이다. 공부 한 2, 3년 해도 그렇게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힘들지 10분의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잖아요. 공무 월급 똑같고 뭐 똑같이 승진되고 근무 시간 똑같고 하죠. 이제 일이 좀 많으면 초과 근무를 더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래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다른 민간 부분에 중소기업체에 가서 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특히 여자 수험생이라면 더더욱이 낫죠. 예. 그래서 점수가 조금 낮으신 분이라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도전하시는 걸 강력하게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내가 노력해서 점수를 얼마까지 받을지 이거는 이제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서 했기 때문에 또 뭐 제가 또 보는 눈이 있고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학생을 보면 이 학생은 2년 정도 하면 점수가 몇 점까지 올라가겠다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한 것 같으면 나는 머리가 나쁜데 이렇게 생각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테고 또 반대로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다가 뒤에 하는 것 같으면 나는 원래 머리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입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이긴 하죠. 예. 저는 뭐 학생들 제일 처음 만난 상담해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학생 보고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 했지 하면 너 자신을 알라. 그거를 알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제가 공부를 얼만큼 잘하는지 앞으로 2년 하면 점수가 얼만큼 올라갈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예. 처음부터 지금 11월 달인데 너 시험 목표가 언제냐면 내년이랍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 도전한 친구가 내년이 목표라 그래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딱 대화를 해보고 이 친구 설득 안 되겠다 싶으면 저 말 안 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 그 대신에 내년에 안 돼도 좋은데 내후년에까지 시장이 있게끔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제가 상담일지에 적어줍니다. 자기가 주장했음 이렇게 적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 떨어지면 너 주장했지 하고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반성을 해고 제가 무한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 실수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 상기해서 나 그때 참 바보짓 했구나 하면 다시 실수를 안 해야 되겠죠. 자기 점수가 얼마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한데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사회복지 공무원 점수가 조금 안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사회복지 공무원 하면 뭐 죽을 마시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복지 공무원도 좋아졌고요. 사람도 많이 뽑고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도 많이 안 뽑을 때가 이제 될 때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많이 뽑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도 많이 뽑다 보니까 점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나중에 이제 많이 안 뽑게 되면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일행이 뭐 420점이면 사복도 380점 뭐 이렇게 컷이 나올 때 380점 그 420점이면 좀 이야기 달라지죠. 왜냐하면 1점만 더 하면 나도 420점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하지만 제 친구가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도 제가 맞대했죠. 그러니까 컷이 낮을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시간 좀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직렬 소개하는 거는 제가 직렬 소개할 수 있는 직렬들은 한 20가지 가까이 쭉 적어놨는데 요거 조금 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치는 직렬들은 제가 조금 오늘같이 한 타임 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직렬은 좀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 보는 공수생 여러분들이 자기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직렬 이야기는 이렇게 보는데
염두에 안 드는 직렬은 패스를 하거든요. 사람 명이라는 거 모르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생각했던 직렬만 갈 수 있지만 그 대부분은 또 많은 사람들은 직렬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습니다. 또 성적을 시험 쳐보니까 점수가 뭐 확 올라가도 그렇고 내려가도 또 바뀌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이 이제 직렬별 설명의 및 응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응시 전략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들이 더 여러분들이 귀가 솔깃한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직렬 이야기는 조금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영상 6번째 영상인데요. 주변에 젊은 친구들하고 유튜브 한다고 조금 웃으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했더만은 저한테 이렇게 뭐 고쳐야 될 거 지적도 많이 해주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그게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도 그렇고 제가 말하는 거라든지 뭐 하여튼 유튜버처럼 하려고 제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란 말을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에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